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보객이 23회 1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둘 의무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둘 의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중개제도의 영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의 사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협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죠.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로 통폐합되었죠. 새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포상금 계산하는 겁니다. 포상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했는데 기억에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죠. 기소 중지, 검사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이중 등록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지만 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오고요. 검사가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명이 같이 신고했네요. 합의 없이. 그러면 25만 원씩 나눠주겠네요. 디귿은 25만 원씩 나눠주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불기소 처분하였다. 불기소 처분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불기소 처분 포상금 안 나오고 기소중지 안 나오고 이중등록 안 나오고요. 그래서 디귿 하나만 포상금인데 두 명이 같이 신고했으니까 포상금은 25만 원씩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만 원씩입니다. 디귿 하나만 공동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다만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죠.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된 한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 정리를 해놨습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거짓 부정한 망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한 인자가 강구한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 행위 세 가지가 되겠죠.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이중등록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정정 신청 대상 아닌 것, 기억,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1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4번에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중개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건축물의 종류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 종목 5개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은 모두 정정 신청할 수 없는 것만 열거되어 있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 안 되고요. 정정할 수 없고 거래 가격도 정정 안 됩니다. 거래 가격 변경 신고는 가능한데 정정은 안 됩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되고요. 토지의 지목도 토지의 지목은 정정 가능하네요. 토지의 지목은 정정 가능하고요. 지목 요건 정정 가능합니다. 지목.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이 잘못 기재된 게 조건, 기한 정정은 안 되고 변경 신고는 가능하죠. 지번도 정정 안 됩니다. 주지사 종목 암기 프린트 14번에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암기 프린트 15번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라고 돼 있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변경 가능한 것은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역시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중도금, 지급일, 면적,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조건 기한,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5번이 정답이고요.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리얼 토지의 지목 하나만 정정 신청할 수 있네요. 암기 프린터 1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정정하는 거고요. 변경 신고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등기 신청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개사 자격정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네요. 자격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할 수 없습니다.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시도지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범위 내죠, 최대한. 그 다음에 거짓기 제한 경우도 6개월 받을 수 있고요. 인장 등록 3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의 개별 기준이 3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3개월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받을 수도 있고 4.5개월 받을 수도 있고 1.5개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은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모두 6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최대가 6개월입니다. 이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가태료의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